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기아 자동차의 K5입니다. 기아를 대표하는 중형 세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아 하면 디자인 내 강한 브랜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요. 그런 인식을 브랜드 이미지를 완성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차가 바로 K5 아닌가 싶어요. 한눈에 봐도 디자인이 잘 됐다, 비례가 좋다, 균형이 잘 잡혔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이런 인식을 통해서 기아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껏 높이는데 K5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기아의 디자인을 상징하는 타이거 노즈 라인 여전히 살아있죠. 그리고 양옆에 헤드램프를 감싸는 이 주간주행 등 허트비트 라인이라고 하죠. 심장의 박동을 연상시키는 그런 허트비트 라인을 좀 더 강하게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이 차를 볼 때 아주 강한 모습, 강한 인상 받을 수가 있을 테고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비례감이 돋보이는 균형 잡힌 우수한 디자인의 형상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실루엣이 아주 살아있는 측면 모습일 테고요. 특히나 뒤에서 이 차를 볼 때 루프 라인을 감싸는 이 크롬 라인이 눈길을 잡아 끄는 디자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로 라인이 강조되어 있는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될 테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디자인에 강한 차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파워트레인 모두 4개 파워트레인을 기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2.0 가솔린, 1.6 터보, 그리고 하이브리드, LPI까지 모두 4개의 파워트레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시승할 모델은 2.0 가솔린 엔진 모델입니다. 6단 자동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을 해서 최고 출력 160마력의 힘을 내죠. 160마력이라고 한다면 중형 세단으로서 그렇게 강한 힘이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타이어를 보면 피렐리 타이어입니다. P0 타이어 적용하고 있는데요. 타이어 사이즈가 235, 45R 18. 자, 160마력의 중형 세단에 피렐리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그 합이 잘 맞을지 아니면 조금 미스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잠시 후에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살펴보도록 하죠. 인테리어 보시면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한층 더 풍부해지고 많아졌습니다. 즐길 거리가 많아졌고요. 또한 주행보조 시스템들의 완성도도 더 높아져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차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시그니처 트림 기준으로 3,447만원이고요. 몇 개 옵션을 더해서 시승하는 이 차의 출고 가격은 3,803만원이라고 하네요.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한다면 수입 중형 세단에 비해서 아주 탁월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가격을 더 낮추면 기본형인 경우에는 K5 3천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2,800만원대의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입 중형 세단들과 견주어 봤을 때 아주 놀라운 가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실제 주행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줄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하나, 둘, 2.5회전 하네요. 차 크기를 감안하면 딱 좋은 락트락 조향비 아닌가 싶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습니다.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6단 자동 변속기를 수동 변속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스티어링 휠 왼편에 음성 명령 버튼과 오디오 버튼들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계기판 조작 버튼,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 작동 버튼들 들어와 있습니다. 12.3인치 모니터 2개가 합쳐져서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홈 화면, 이런 화면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연결이 되죠.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된다고 하죠. 주차 상태에서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박스처럼 이용할 수 있는 빌트인 캠 사용을 하게 되고요. 라이브 하면 이런 앞뒤로 지금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녹화한 내용을 와이파이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결을 위해서는 기아 커넥트 앱을 또 스마트폰에 연결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주행 보조 시스템이죠. 주행 편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정, 드라이브 모드, 마이 드라이브 모드,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은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 스마트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내 무드 조명, 색상, 이런 색상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고를 수도 있습니다. 웰컴 미러 라이트, 헤드램프 에스코트, 하이빔 보조, 도어, 자동 잠금 해제, 파워 트렁크 열림 높이, 스마트 트렁크, 원격 창문 제어, 디지털 키 기능이 있죠. 스마트폰 키, 스마트폰에 키를 넣어 놓고 실제 키는 없어도 차의 도어를 열고 시동을 걸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NFC 카드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편의장비, 후석 승객 알림, 휴대기기용 무선 충전 시스템. 여기 무선 충전 시스템 여기 있고요. 그 옆에 또 하나 스마트폰 넣어둘 수 있는 거치대는 있는데 여기 충전은 한 곳으로만 됩니다. 두 곳 다 충전이 되면 좋을 텐데 충전은 한 곳으로만 된다라는 얘기고요. 차량 이 부분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차량 속도, 주변 교통 정보, 경로선, 경치 좋은 길을 지도에 표시해 주네요. 여행 갈 때는 이런 경치 좋은 길 표시 활성화 시키면 가다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할 수가 있는 거죠. 고급 음향, 여기는 크렐 오디오 옵션으로 추가했는데요. 모두 12개의 스피커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후 좌우 음향 조절할 수가 있고요. 고음, 주음, 저음, 안내음. 이 차의 프로필을 설정을 해 놓고 나면 이쪽에 지문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문을 통해서 로그인해서 내가 설정해 놓은 환경을 한 번에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음성인식 기능 있죠. 라이언, 어피치, 뮤지, 제이지 중에서 음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실내 온도 20도 20도로 설정할게요. 차창 열어줘. 운전석 창문을 열게요. 자, 이렇게 차창을 열어주죠. 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바로 닫았습니다. 추워. 공조와 열선 설정을 변경할게요. 엉따. 열선 시트를 켤게요. 엉따 꺼줘. 열선 시트를 끌게요.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명령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주요 기능들을 이렇게 음성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다. 클러스터 테마 이렇게 서클로 하게 되면 이런 형태를 보게 됩니다. 심플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픽 스타일도 드라이브 연동 모드가 있고요. 스타일 A, 스타일 B, 스타일 C. 서클일 경우에는 드라이브 연동, 스타일 A, B, C 이렇게 바뀌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할지 말지, 영상을 높이, 좌우, 회전, 그리고 밝기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 정보, 주행 경로 안내, 미디어 정보, 전화 정보, 주행 보조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 등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세차 모드가 있습니다. 세차장 갈 때, 자동 세차장 갈 때 뭐 이런 사이드 미러 접고 와이퍼 작동 중지하고 선루프 닫고 창문 닫고 이런 부분들 버튼 하나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날씨 볼 수가 있죠. 오늘 비온 후 갬 예보가 있습니다. 캘린더 오늘 일정을 또 알려주겠죠. 스포츠, 발렛 모드, 카페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카트홈, 차량 진단, 알림, 매뉴얼 이런 기능들을 이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전환 조작계 들어와 있죠. 전환 조작기 한 번 더 누르면 공조 장치를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비게이션과 공조, 내비게이션과 미디어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고요. C타입 USB 포트가 2개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12V 전원 아울렛, 로터리 방식의
변속 레버 2개의 컵홀더, 카메라, 주차 보조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카메라 한번 볼까요? 카메라는 짧게 누르면 카메라 영상,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 시스템 작동을 하는데, 자, 앵글을 이렇게 골라서 볼 수가 있죠. 뒷부분도 이렇게 이런 앵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앵글, 360도 화면으로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볼 수가 있죠. 옵션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버튼, 스티어링 휠 열선, 주행 모드 조절 버튼, 조수석, 시트, 열선, 통풍 버튼, 그리고 지문 센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콘솔 박스는 제법 넓어요. 넓은 콘솔 박스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잡동사니들 이 안에 다 담아 놓고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오버헤드 콘솔, 기아 커넥트, SOS 버튼 들어와 있고요. 실내등은 이렇게 가볍게 터치를 하면 온오프가 가능하죠. 썬루프 아주 넓게 지붕을 덮고 있어서 아주 차창밖 풍경을 시원하게 마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들어가고도 남죠. 여유 있죠. 이 정도면 적어도 아이들 앉을 공간으로는 충분하다 싶고요. 센터 터널은 제 손가락 높이 정도로 솟아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보면 다리 살짝 벌려 앉아야 되고, 아우, 머리는 닿네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성인이 앉기에는 다소 부족한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 멋있게 뽑다 보니까 지붕을 좀 낮추고 있죠. 지붕을 낮춰서 헤드 클리어런스, 머리 윗공간이 어느 정도 압박을 받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손가락 2개 정도 주먹 세워서 꽉 차게 그런 정도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뒷좌석도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 적용하고 있네요. 차창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기고 열리네요. 암레스트 이렇게 내리면 2개의 컵홀더 드러납니다. 자,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 2개 충전용 C타입 USB 포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옆으로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3개가 나란히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조수석 시트 조절해서 좀 더 뒷좌석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하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시승하는 모델은 2.0 가솔린 모델입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지나고 있습니다. 툭툭툭툭툭툭 타이어에 걸리는 느낌은 있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소음이나 진동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큰 불편함 없이 이런 길 지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세단이죠. 차체 높이가 낮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낮고요. 따라서 드라이버의 아이 포인트도 낮습니다. 눈이 낮아지면 좀 더 다이나믹한 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앵글을 아주 낮게 해서 노면에 가까이 갈수록 속도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거기에 더해서 무게중심도 낮아지기 때문에 자세는 안정되지만 느껴지는 속도감은 좀 더 큰 주행 질감 만나볼 수가 있겠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킥다운을 걸면 킥다운이 이렇게 걸리죠. 속도가 높아지는데 수동 상태에서 최고단 6단 자동 변속기 적용하고 있는데요. 6단에 걸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봐야 변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프트 다운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킥다운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냥 차분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정도의 반응, 아랫단으로 강제 변속이 되면서 아주 강한 힘으로 가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6단을 유지한 채 서서히 가속을 하는 정도의 가속감 보인다라는 얘기죠. 킥다운이 걸리는 그런 반응이 좀 아쉽네요. 킥다운이 안 걸립니다. 차창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아주 잔잔하게 들립니다. 노면 소음은 살짝 들어오는 게 지금 노면이 살짝 거친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괜찮은 노면으로 올라오면 확실히 조용한 실내를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적당히 상하로 움직이는 기분 좋은 반응 유지하고 있고요. 앞바퀴 굴림이죠. 엔진이 앞에 있고 또한 조향바퀴도 앞바퀴여서 상당히 앞바퀴에 걸리는 하중이 큽니다. 하지만 세단이어서 무게중심이 낮아서 그나마 안정감이 흐트러지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가 있을 테고요. 하지만 이런 안정감은 속도가 빨라지면 좀 흔들리게 되죠. 제한 속도를 벗어나서 시속 100km, 150km 전후로 속도를 높이게 되면 이런 주행 안정감은 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런 정도의 속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시속 100km 전후에 일상 주행 영역의 속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행 안정감이 불안하다를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속도에서도 충분히 안정감 있는 주행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행 보조 시스템 잠깐 작동을 시키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어 봅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고 있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 길인데요. 차선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인데도 차선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조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되게 부드럽게 조향에 개입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충분히 믿고 맡겨도 좋겠다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 어디까지나 운전은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자, 앞뒤 차간 거리는 4, 3, 2, 1 이렇게 1, 2, 3, 4단계로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시속 90km에서 RPM 한번 체크해 봅니다. RPM 1800 RPM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높죠. 6단에서 1800 RPM 보이고 있는 거고요. 시속 100에서 낮게는 120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비하면 시속 90에서 100도 아니고 시속 90에서 1800 RPM 보인다는 것, 좀 다소 RPM을 높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기량이 작은 것도 아닌데 아무래도 6단 변속기의 한계를 이런 데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엔진 회전수를 좀 높게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주행 모드 바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 모드고요. 90에서 1800, 그리고 마이드라이브 스포츠 역시 90에서 1800, 노말 마찬가지입니다. 235R18 사이즈의 타이어 적용하고 있고요. 전륜구동 있죠. 이 차 피렐리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우, 피렐리 타이어 뭐 이 정도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타이어의 성능의 차이, 미묘한 차이를 느끼기 위해서는 극한적인 주행까지 해봐야지 그런 부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의 차이는 둘째치고라도 일단 피렐리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놀랍습니다. 다만 이 차의 스펙에 비해서 좀 타이어만 너무 오버 스펙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해보는 거죠. 160마력의 무난한 성능을 가진 패밀리 세단에 그런 고성능 스포츠 타이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타이어 수준을 한 단계 낮춰서 가격을 좀 더 낮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타이어 보면서 흐뭇한 미소 지어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렇게
차체가 단단해진다 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하고요. 가속 페달을 꾹 밟고 퀵타운을 겁니다. 엔진 소리는 힘차게 들리는데요. 엔진 소리는 저만큼 앞에서 튀어나가서 달리는데 차체 반응은 한 발짝 그 뒤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소리는 커지는데 반응은 조금 늦게 들어간다 라는 얘기죠. 고성능 스포츠 세단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는, 특히나 패밀리카로 사용하게 되는 중형 세단인 만큼 이런 정도의 반응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하면서 상당히 지금 실내가 조용하죠. 뒷좌석 차창까지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오는 소음을 좀 더 잘 차단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앞차들 보내고 시속 90 정도에서 급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속 90에 맞추고요. 앞뒤로 차가 없고, 노면 오전에 비가 왔나 노면은 살짝 젖어 있습니다. 외기 온도는 지금 11도여서 얼어 있을 정도는 아닌 듯 하고요. 하나, 둘, 셋. 제동 좋은데요? 마지막 순간에 비상등 스스로 깜빡이죠. 안전띠가 몸을 되감아 주지는 않습니다. 차체 그렇게 앞으로 많이 숙여진다는 느낌이 없고요. 노면이 지금 젖어 있어서 그런지 제동거리는 좀 길어 보입니다. 그렇게 거칠지 않게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속 8, 90km, 시속 100km까지의 속도에서는 아주 과감하게 체중을 싣고 제동을 해도 차체가 충분히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올리고요. 올려서 코너링 도전해 봅니다. 코너에서는 언더스티어를 좀 걱정해야 되는 앞바퀴 굴림 차입니다. 자, 코너 잠깐 속도 올리고요. 고고. 자, 제동, 턴, 가속, 가속. 야, 잘 돌아나가네요. 자,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차체 무게중심이 낮아서 좀 더 강하게 가속을 해도 차체가 무리 없이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앞바퀴 굴림이라는 핸디캡이 있지만 또 세단이어서 낮은 무게중심으로 상당 부분을 상쇄하고 있고요. 또 타이어의 그립이 좋아서 노면이 좀 살짝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빠른 속도에서 강한 코너를 아주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륜구동 세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 그 이상의 성능을, 그 이상의 코너링 성능을 보여줬다 싶네요. 여유 있는 실내 공간, 아주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장비들 풀세트로 갖췄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죠. 여기에 무난한 수준의 주행 성능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정도, 혹은 기대 이상의 어떤 상품성을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하게 되죠. 게다가 가격 경쟁력이 좋죠. 수입차에 비해서. 수입차에 비한다면 아주 탁월한 수준의 가격 경쟁력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 시승하는 이 차의 판매 가격 2.0 가솔린 시그니처 기본 모델입니다. 3,447만원이고요 몇 개의 옵션을 이 차에 더해서 시승하는 이 차의 출고 가격 3,803만원이라고 하네요. 4천만원이 안되는 수준에서 필요한 옵션들을 충분히 장착한 중형 세단을 탈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매력 있는 제안, 경쟁력 있는 상품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LPI 이렇게 4개 파워트레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2,784만원부터 3,326만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봅니다.
이 차 160마력이고요. 공차 중량이 1455kg입니다. 마력당 무게비 약 9.1kg 정도 되는데요. 자, 에어컨 끄고요. 주행 모드 스포츠로 가죠. GPS 계측기 물렸고요. 하나, 둘, 셋. 부드럽게 출발하네요. 힘을 끌어모은 뒤에 출발을 하는데도 출발부터 부드럽습니다. 자, GPS 계측기가 측정한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어느 정도로 나왔을까요?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차근차근 힘을 끌어모은 뒤에 가속을 이어가는 그런 반응이고요. 힘찬 강한 가속 반응이라기보다는 부드럽고 여유 있는 가속 반응에 가깝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입니다. 이곳 파주 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되는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12.2km로 인증받았습니다. 주행 모드 에코로 갑니다. 현 주행 정보 세팅 다시 하고요. 예, 이제 출발합니다. 에어컨 잠깐 끄고 갈까요? 에어컨 끄고 갑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연비 리터당 16.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6.5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5km 도심주행 이어왔고요. 이제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연비 리터당 15.2 기록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2.2km죠. 공인복합 연비를 뛰어넘는 우수한 연비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더 뉴 K5 2.0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합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 조립 품질 문제입니다. 마무리 문제인데요. 이 차창과 지붕이 만나는 이 부분, 손가락이 드나들 정도의 틈새, 그리고 지붕 재질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 좀 아쉽다 하겠습니다. 좀 더 야무지게 이런 부분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트렁크 윗부분입니다. 맨철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군데군데 뾰족한 부분도 보이는데요. 괜한 걱정이겠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는 부분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음성명령 시스템입니다. 아주 활용도가 많고 기능도 많고 다양한 부분을 작동시킬 수 있는 음성명령 시스템이지만 음성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안녕기아, 헬로기아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음성명령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를테면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에 헬로벤츠, 안녕 BMW 뭐 이런 심지어는 아리아 정도의 기능, 이렇게 음성으로 음성명령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직 현대기아차는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5 시승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무난하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그런 중형 세단 아닌가 싶습니다. 패밀리 세단으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상품성 갖추고 있고요. 디자인 하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모습이죠. 상당히 강한한 모습, 비례가 잡힌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 특히 젊은 소비자들하고 눈맞춤을 하고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160마력의 힘 무난합니다. 가격 경쟁력은 상당히 우수하죠. 이 차 시그니처 트림 3,447만원에 출고가 되는데 몇 가지 옵션 더해서 3,800만원에 이 차를 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급의 수입 중형 세단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밀리지 않는 성능에 여러가지 풍부하고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서 아주 우월한 경쟁력 갖추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밀리 세단으로 딱입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